이번 문제를 보시면 견해에 대한 분석인데 이 문제는 모델 문제가 2016 리트 3번을 모델로 했습니다. 2016 리트 3번. 2016 리트 3번을 모델로 했고요.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쟁점을 소개하는데 다섯 번째 줄에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 한다 해서 제3자의 소송 담당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소송 담당이라는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는 건 대리와 구별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소송 담당이 두 가지가 있다면서 법정 소송 담당 얘기하죠.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같은 문단 제3자가 법률 동그라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소송 수행권을 갖는 경우인 뭐뭐인 뭐 이거죠. 뭐뭐인 이 경우인 법정 소송 담당에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법정 소송 담당에 이견이 없다. 그런데 권리 관계의 주체인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앞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거고 이건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한 소송 수행권을 수여하는 네모박스 임의적 소송 신탁 이것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견해가 존재한다 해서 쟁점은 임의적 소송 신탁이죠. 임의적 소송 신탁. 자, A를 보시면 만약의 동그라미 별표 만약 임의적 소송 신탁이 허용된다면 동그라미 별표 된다면 그래서 우리 기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만약 뭐뭐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어. 이 말은 뭡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 말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허용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어서 뭐뭐 하게 된다 하면서 네 번째 줄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법률에 의해 소송 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에 한정시키는 변호사 대리 원칙이 밑줄입니다. 네모박스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따라서 이건 뭡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니까. 따라서 이 말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니까 임의적 소송 담당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거니까 이 사람의 전제는 뭡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면 허용되면 안 돼.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면 안 된다.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억을 가보시면 A와 B는 모두 소송에서 제3자에게 소송권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해서 좀 전에 뭐였습니까? A에서 수여하기 위해서 허용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그 행위가 다른 법률 규정에 결코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면 안 돼 이거하고 법률상 결코 저촉해서는 안 돼 이게 동일한 겁니까? 동일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기억 부분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유명무실하지 않다고 하면은 다 저촉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죠. 유명무실하지 않으면서도 저촉될 수도 있는 거죠. 저촉되면서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건 같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기억은 틀렸구나 이 정도 보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디귿도 먼저 본다고 하면은 디귿 소송에서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가 그 소송에서 증인이 되어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이런 목적에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소송 수행권을 수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해석한다면은 임의적 소송 신탁을 악용하는 사례가 되겠죠. 악용하는 거. 악용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A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A의 주장과 입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최소한 약화하는 건 아니죠. 최소한 약화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 중에서는 그러면 이걸 강화합니까? 아니면 중립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질문할 수 있는데 입장을 같이 한다 이건데 여기서 변호인 원칙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안 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아주 엄격하게 보면 중립이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과 입장을 같이 한다. 이 사람의 입장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결론이 뭡니까? 허용해서는 안 돼 이거죠. 허용해서는 안 돼. 허용해서는 안 되는데 안 돼 이건데 이 디귿의 사례는 뭡니까? 허용돼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죠. 또 다른 이유가 되겠죠. 또 다른 이유. 따라서
이 제시문에서 말하고 있는 논거와 직접적인 연결고는 없지만 결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되죠. 또 다른 이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중립보다는 강화로 보는 게 적절하겠죠. 됩니까?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기역과 디귿이 틀렸다. 이 정도 명확하게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는 거죠. 니은이 되면서 굳이 B는 안 보고도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면, 자신이 보통 부족하게 풀었다면 이 정도에 넘어가 주는 것도 실제 뒤에 있는 문제를 놓치지 않고 풀 수 있는 접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접근하자. 이 정도 보면서 그렇다고 저는 안 볼 수 없으니까. 자, B를 보면은 B는 뭡니까? 이런 얘기 하죠. B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임의적 소송 신탁을 무제한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변호사 대리 원칙이 잠탈할 염려가 없고 또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임의적 소송 담당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죠. 따라서 니은 같은 경우 요거는 예외적 허용 가능성이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을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정범과 공범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주장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A, B가 있는데 좀 구체적인 이제 기준이 되는데 A를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법률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즉 실행행위죠. 실행행위를 직접 행한 자는 정범이다. 그 다음에 실행행위 이해의 방법으로 행한 자는 공범이다 하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으니까 예에 준용해서 판단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B를 보시면 B는 이것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하면서 세 번째 줄 따라서 행위 수행의 시간적 연관을 기준으로 해서 행위 시 가담이면 정범, 그 전이나 후라면은 공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 B 이렇게 했는데 A, B 정도 보고서 기억을 본다 하면은 갑이 무단으로 공문서를 위조하는 현장에서 공문서 위조 현장에서 그 사정을 아는 을은 갑에게 펜과 잉크를 빌려주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A에 따른다고 하면 직접 행한 겁니까? 실행행위 이해 방법입니까? 이해 방법이니까 결국 A에 의하면 을은 정범이 아니라 공범이 되겠죠. 따라서 A 부분이 명확히 틀렸죠. 명확히 이 정도면은. 따라서 A가 명확히 틀렸네 해서 기억 지워버리면 되고 B는 공범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행위 시 가담하고 있는 거죠. 같이 있었죠. 따라서 B에 의하면 정범이구나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이 명확히 틀렸기 때문에 기억을 지워버리면은 몇 번으로 압축됩니까? 기억 지워버리면은 1번, 3번, 5번 지워지니까 2번, 4번으로 압축되면서 니은은 공통으로 있고 이 정도 기억 지원했다면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을 믿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니은은 공통으로 있으니까 디귿 정도 검토하면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니은은 맞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고 디귿은 C와 D에 가는 건데 C, D를 보시면 C, D 보면 C는 얘기합니다. 두 번째 줄 따라서 정범과 공범의 기준은 고의에 따른 거다. 그래서 고의에 따라 구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즉자 동그라미 별표 시험용 용어 즉 자기의 행위로 직접 범죄 실현하려는 정범무사. 정범무사라는 건 직접 실현하려는 게 정범무사다. 그래서 이거를 행한 자는 정범이다. 그 다음에 타인의 범죄로서 행위를 야기하거나 촉진하는 거. 그럼 정범무사 판단이 잘 안 된다 하면은 공범무사로 판단하면 되죠. 공범무사로. 공범, 야기 촉지면 공범, 그렇지 않으면 정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주관적 의사를 통해서 구별하자 하면서 주관적 의사라면 목적이나 이익을 말한다 하면서 세 번째 줄 자신의 목적, 이익일 때는 정범, 타인의 이익, 목적일 때는 공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보면은 갑은 남편과 불화 중인 을의 부탁을 받고 을의 남편을 도끼로 살해했습니다. 직접 살해한 거죠. 직접 의사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C에 의하면은 갑은 정범이 되겠죠. D에 의하면 누구에 대한 겁니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그 남편과 불화 중인 을의 부탁이 되겠죠. 따라서 D에 의하면은 정범이 아니라 공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D가 명확히 틀렸죠. 따라서 명확히 틀린 D를 지워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니은은 골라갈 수 있겠죠. 해서 그 선택지를 좀 지워가는 거 명확하다고 하면은 조금 판단을 좀 덜 해갈 수도 있겠구나.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4번입니다. 4번.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간이 부족한 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4번 문제 보시면은 이 문제는 모델 문제가 2015리트 6번입니다. 2015리트 6번. 2015리트 6번인데 규정이 주어져 있고 이제 규정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는 문제가 되는데 추론하는 문제인데 규정을 보시면 가를 보시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도 계속 나오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해야 된다. 이거면서 그 원문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을 기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피고의 전과의 동그라미 전과 왜 얘기해 줍니까? 이거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쓰겠다 이런 얘기고 전과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 피고 특정 사항 이거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억이죠. 기억. 원문자 기억. 따라서 전과 이것은 기억에 속함 이거죠. 요거는 디귿에서 이용하고 있죠. 디귿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지 전과라는 단어 그대로 쓰고 있지 않고 말을 풀어 써준 거죠. 됩니까? 이 정도 얘기 드리고 나를 보시면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나 편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죠. 원칙.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내용 그 밑에 두 줄 보면은 공소장 하나이며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더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소장 일본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을 제시하는 게 나고 다를 보시면 위 나에서와 같이 인용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문서 동그라미 문서를 수단으로 한 협박, 공갈, 명예훼손 네오박스 협박, 공갈, 명예훼손인데 명예훼손을 갖고 문제를 만들고 있죠.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있어서는 문서의 기재 내용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거 다 이거죠. 유무로 공소 사실을 특정하기 위하여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서 다의 내용은 예외가 되겠죠. 예외.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예외는 굉장히 중요하고 예외는 반드시 봐야 되겠죠. 요거는 보기 기억에서 쓰고 있죠. 기억에서. 이 정도 얘기 드리고 라를 보시면 공소장에 가의 원문자 기억에서부터 리을의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를 여사기재하면서 여사기재 개념 정의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법관에게 사건에 관한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여사기재는 그럴 염려가 없는 단순 여사기재와 달리 밑줄 별표 뭐뭐와 달리 시험용 용어죠. 시험용 용어 뭐뭐와 달리 인간과 달리 동물과 달리 의원 내각제와 달리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번에 두 개를 표현해주고 있죠. 단순 여사기재와 달리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인데 그러면 단순 여사기재는 뭡니까? 허용된다 이거잖아요. 단순 여사기재 허용된다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게 보기 니은이죠. 보기 니은. 됐습니까? 해서 이 제시문을 읽으면서도 예상을 좀 해보는 거죠. 이건 냄새가 나, 주의해야지. 이런 것들로 일반적으로 문제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정도 보시고 기억입니다. 기억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피의자 갑이 피해자 을의 사적인 문서 동그라미 문서 유포 두 번째 줄에 즉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 이거인 경우라도 문서의 내용이 법원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다면 검사는 공소장에 해당 문서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예외로 허용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구나. 이 정도 보시고 니은입니다. 니은 보면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유용비를 구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법관에게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생기게 하지 않는다면 이게 뭡니까? 단순 여사기재죠. 단순 여사기재이기 때문에 이를 공소장에 기재하더라도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건 라에 해당되는 내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 별표 디귿 현재 강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과거에도 수차례 강도의 유죄 판결을 받아 도합 약 10년의 징역형을 복역하였다는 사실은 이게 뭡니까? 전과 사실이죠. 전과죠. 따라서 전과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 그렇게 풀어서더라도 바로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휘력 이런 측면과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되죠. 원문자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사례형 문제가 되는데 사례를 먼저 한번 잠깐 보시면은 사례 보면 갑 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사는 3개입니다. A, B, C. 그리고 A사 2조, B사 1조 5천억 원, C사 1조입니다.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4.5조가 되죠. 4.5조. 그러면서 갑 기업 집단이 P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P은행 주식 전부 의결권이 있다. 그래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 그 다음에 발행한 주식은 총 100만 주. 그 다음에 A씨는 금융업, B사는 비금융업.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규정입니다. 규정 보시면 1조에서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의 동그라미 어느 하나. 따라서 가 또는 나 이게 되겠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거고, 가를 보시면 동일 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중 비금융회사, 즉 금융업이 아닌 업종 운영하는 회사인 기업의 자본 총액의 합계액이 요건데, 기업 집단 자본 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에 그 집단,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갑기업 집단은. 갑 같은 경우는 4.5조가 되면서 비금융사 뭡니까? 비사죠, 비사. 비사가 얼마입니까? 1.5조죠. 따라서 4.5분의 1.5. 4.5분의 1.5. 요건데 지금 좀 전에 말한 거 100분의 25니까 4분의 1 이상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보면 이것도 우리 피셋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면 어림생 0.5가 늘어나는 거죠. 0.5. 4에서 0.5. 그 다음에 여기도 1에서 0.5가 늘어나는데 4에서 0.5가 차지하는 거고 1에서 0.5 차지하는 거 어느 게 더 큽니까? 얘가 훨씬 더 큰 거죠. 따라서 분자가 더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따라서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계산해도 됩니다. 근데 바로 읽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 정도 얘기해 드리겠고.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따라서 4분의 1을 25% 넘어 쓰는 거죠. 넘어 쓰는 거기 때문에 요 갑 기업 집단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되죠. 요 사례를 통해서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보시고. 그 다음에 제2조를 보시면 기업 집단의 주식 보유 한도인데 기업 집단은 은행에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해서 10분의 1 초과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3조를 보니까 비금융 주력자, 네오박스, 갑 기업 집단이죠. 이거의 주식 보유 제한인데 비금융 주력자, 사례의 갑 기업은, 기업 집단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더 강한 규정이죠. 100분의 4 초과 못함.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따라서 갑은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는 거죠.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갑은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2년 이내에 그 비금융 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승인을 받은 비금융 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즉 10% 초과할 수 없다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기억입니다. 기억 보시면은 갑 기업 집단은 현 상태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피은행 주식을 최대 10만 주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지요. 3조 1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4%까지만 4%를 초과할 수 없는 거죠.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 만약 시사가 비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A, B사가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갑 기업 집단은 피은행 주식 4만 주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이건데 자, C는 얼마입니까? 1조죠. 1조. 그 다음에 4.5분의 1조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보다 적은 거잖아요. 따라서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죠. 따라서 제2조가 적용되죠. 제2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4만 주 초과할 수 있죠. 10만 주 초과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디귿입니다. 디귿.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과 니은 명확히 틀렸기 때문에 디귿은 맞구나. 이 정도 보면 되고 그냥 읽어보시면은 각 기업 집단이 내년에 비사를 금융업에 종사하도록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만 주 초과에 보유할 수 있죠. 요거는 3조 2항의 예외가 되겠죠. 3조 2항의 예외. 이 정도 보시고 6번 문제 보신다고 하면은 6번 문제는 모델 문제가 2016 리트 6번입니다. 2016 리트 6번인데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이제 보험자 대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보험자 대의 해서 손해보험의 보험자 대의란 하면서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에 따른 보험 금액, 일종의 보험금이죠.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자가 보통 보험회사가 되겠죠.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는 외에 제3자에 대한 권리까지 취득하는 등의 이중이득 방지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고 있다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그 사례가 제시되고 있죠. 그런데 하면서 보험 금액이 손해액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자가 취득하는 청구권의 범위가 문제된다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보험 가액은 10억 원,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이니까 10억 원의 손해다. 이렇게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고 전부 멸실됐으니까. 그리고 보험 금액은 6억 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써보면은 써서 제시를 하면은요. 예, 보면은 보험 금액이 6억 그리고 보험 가액 또는 이게 다 했으니까 피해액이 되겠죠. 피해 이렇게 얘기하고는 손해금액 손해금액이 지금 10억인 상황. 요 상황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A를 보게 되면은 A를 보시면은 A 같은 경우는 보험자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 금액 6억이죠. 이 사례를 적용하면 6억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는 이를 이행해야 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먼저 했던 거니 먼저. 누가 먼저입니까? 보험자가 먼저. 이게 되고 대위권을 행사한 후 제3자의 남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나머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이거니까 지금 여기서 보험금이 6억. 요거죠. 6억. 보험금이 6억. 요 상황이고 보험사가 먼저 6억을 먼저 가져간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피보험자는 나머지 금액을 가져간다. 이게 지금 A가 되고 B를 보게 되면 B 같은 경우는 보험자는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을 제3자의 재산액에 곱한 한도 내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비율이 얼마입니까? 10분의 6이 되는 거죠. 10분의 6. 이거죠. 60% 이거죠. 그래서 10분의 6을 적용하는 건데 10분의 6. 이걸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니까 써본다고 하면은 제3자의 재산의 60%는 보험자, 지금 보험사가 되겠죠. 그리고 40% 요게 피보험자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C 같은 경우는 제3자의 재산으로부터 피보험자가 아직 배상받지 못한 자녀 손해액을 제외한 밑줄입니다. 자녀 손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대의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이건데 이거를 적용해 본다면은 보험금이 6억인 상황.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제3자의 재산에서 6억 했으니까 4억 못 받았으니까 4억을 빼고 나서 요게 보험사 또는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억은 먼저 피보험자가 가져간다. 피보험자 이거죠. 자녀액을 제외한 거 요거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기억입니다. 제3자의 자력이 피보험자의 손해를 완전히 배상하기에 불충분하다. 이 말은 뭡니까? 10억 미만이다. 이거죠. 10억 손해일 때. 10억 미만일 경우에 보험자 대의로 인해 피보험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침해돼서 안 된다라면 A는 약화된다 이건데 A에 따른다고 하면은 여기는 보험사가 6억 가져가면은 10억 미만일 때 3억도 안 남는 거죠. 만약 9억이다 하면은 6억 가져가면 3억이기 때문에 3억밖에 못 받으니까 10억 손해에서 1억은 못 받는 거죠. 따라서 침해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침해되죠. 따라서 A는 약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충돌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기업과 관련된 사례에서는 A도 충돌되고 B도 충돌되죠. 단지 C에만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 니은입니다. 니은. 만약 방화범의 전 재산이 8억 원이어서 제3자의 배상 자력이 피보험자의 손해액에 못 미칠 경우에 보험자 동그라미 별표입니다. 보험자. 누구에게 유리한 겁니까? 보험자에게는 A가 가장 유리하고 B 실수는 유리하다고 했는데 보면은 자 A 같은 경우는 6억이죠. 6억이 되겠죠.
6억, 보험자. 이거 되고 6억이고, 여기는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는 지금 재산이 8억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8억. 이거니까 4.8억. 이게 되는 거죠. 4.8억.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8억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4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억, 4.8억, 4억.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해서 맞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기업과 니은 맞으니까 정답은 뭐 5번이 되는데, 디귿 보시면 만약 제3자의 자력이 충분하다면 피보험자의 입장, 피보험자 동그라미 별표 피보험자. 그래서 보험자냐 피보험자냐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회사, 피보험자는 가입자라고 딱 명확하게 할 수 없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따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맞는 내용 이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